자, 잘 쉬셨습니까? 자,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1번. 주민등록부 신고는 행정청을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언제라고 했죠? 수리주의라고 그랬죠. 수리한 때.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주택의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의 임차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지금 하고 이사 갔어요. 그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있죠? 그 최우선 변제금 없죠. 없죠. 그 최우선 변제금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상가에서도 잘 나와요. 상가도 똑같아요. 2번 맞았죠? 3번. 임차권보다도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죠. 선순위 저당권일 때는 후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경락인한테 대항 못 얻죠. 그러면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언제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거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죠? 자,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대항력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소액 보증금, 바로 최우선 변제금을 내겠죠.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요. 5번. 주택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미친다겠죠? 미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틀렸고. 그럼 맞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 2번만이 맞았죠? 2번.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으면은 양권리, 별개의 권리가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라고 그랬어요. 별개의 권리가 병존, 겸유하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임차권이 소멸했더라도 전세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했다고 해서 전세권의 배당 요구라고 볼 수 없고, 그렇죠? 별개의 권리를 가진다. 이것만 알면은 다 맞아. 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주장할 수 있죠. 별개의 권리라니까? 별개의 권리다. 이것만 알면 다 맞아요. 별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2번.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면은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틀렸죠? 별개의 권리라고 그랬죠? 별개의 권리.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받은 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이 양수한 자가 금융기관이냐 일반 채권자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냥 금융기관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일반 채권자예요. 그러면 일반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승계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매법원에서 배당 요구할 수 없죠?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다 하면은 우선 변제권이 승계돼요.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다 하면은 주의였어요. 3번도 틀렸고 4번.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은 임대차의 성립 당시에 임대인이 소유했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됐어. 양도됐더라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도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토지가 그 후로 성립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 있는데 그 후로 소유자가 틀리게 되더라도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겠어요. 그러면 4번 맞았죠? 4번 맞았네. 5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승계해야 안 해요? 항상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항상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항상 승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 안 하고 있었으면은 공동승계고,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승계고,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 하고 있으면은 상속인만 승계된다겠죠? 그러면 2번의 답은 4번이네요.
3번. 을은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 옳은 거. 목적갱신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 2년이다. 맞았죠? 목적갱신은 2년이잖아요. 자, 이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을이 지금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그 기간을 유의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자, 목적 갱신이 되면은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임대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죠. 이런 거 조심해야 해요. 임차인만이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거. 4번. 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법원에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나기 전에는 안 되죠. 끝난 후 보증금 반환 지체될 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끝나기 전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있죠.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5번도 틀렸고 맞은 건 1번밖에 없네요. 자, 4번 문제. 갑은 을의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X주택의 병소유 X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의 임차여 즉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어. 근데 저당권보다도 후순위잖아. 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잖아. 을의 저당권이. 후순위죠? 후순위예요. 그 후로 정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샌드위치가 된 거죠. 지금 병의 주택인데 병의 주택이에요. 을이 1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갑이 2순위 주택 임차권이 설정되죠. 그 다음에 3순위 정의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된 임차권이잖아. 그러면 이자가 경매가 되더라도 이거 다 소멸하죠? 여기서부터 소멸하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소멸하죠. 이것도 소멸하고. 그렇죠? 배당은 순서대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순서대로 배당받아 간다는 거 알죠? 나머지 잔여 기간을 경락인한테 대항 못 한다는 걸 아냐 모르냐는 문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저당권이 경매가 돼서 무가 주택의 경락인이 됐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옳은 거.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죠? 1번 맞았네. 무가 임대인의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저 임차권도 소멸한다. 임차권도 소멸하죠. 그러면 무는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2번 틀렸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을 요구하면은 을보다도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배당을 요구하면은 을보다도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을보다는 후순위예요. 을보다는 후순위죠. 정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죠. 을보다는 후순위죠. 자,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순서대로 배당 받아갈 뿐이지 전액 받을 때까지 나 못 나간다라고 대항 못 하죠? 정은 갑보다도 매각대금 우선 변제를 받는다. 갑 후순위다. 후순위죠. 그러면 1번만이 맞은 거네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적용 범위가 제한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다 해갖고 여러분들 우리 601페이지 보증금의 일정액 이하인 경우가 이 법이 적용된다 써있죠. 이게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고치라고 그랬죠. 서울은 얼마죠? 601페이지입니다. 9억. 서울은 9억 원으로 고쳤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6억 9천, 광역시는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고치세요. 근데 서울만 나와요. 서울만. 서울은 9억 원이라는 걸 주의하시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이 적용 대상이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이. 오케이? 임대차만이 이 법이 적용 대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상가 건물이라도 종교단체들이 많이 들어쓰잖아. 그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 안 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602페이지 3번 있잖아요. 그거 별표였어요.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 28일 때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초과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거. 이 네 가지 암기하세요. 네 가지. 자, 우리 대항력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대항력.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도 대항력 생긴다는 거. 10억 원짜리를 할지라도.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계약갱신 요구제도가 적용된다.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 적용되죠.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지만 거기 밑에 있잖아요. 차임 보증금 청구 당시에 차임 보증금 100분의 5 금액은 증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죠? 이거 좀 별표해 놓으세요. 우리 증액은 5%를 넘지 못하는데 그게 초과되는 임대차에서는 적용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것이 답으로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초과되는 임대차에서는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초과되는 임대차도 적용되죠. 4번에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 이것도 적용되죠.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적용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적용 안 되는 거 한번 써줄까요? 초과, 환산보증금. 하도 중요한 거니까. 환산보증금은 초과 임대차에. 예. 이 법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없는 경우. 이것도 네 가지가 중요해요. 최단기간. 1년이라는 최단기간은 이 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초과됐을 때는 적용 안 돼요. 최단기간. 그 다음에 우리 보증금 우선변제권. 보증금 우선변제권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아까 보증금 차임의 증액 제한. 증액이 5%를 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적용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명령제도 이거 적용 안 돼요. 이 네 가지가 적용 안 되는 거. 네 가지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보증금 차임 5%를 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적용 없어요. 초과됐을 때는. 그래서 이 임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봐요. 서울에요. 보증금 5억 원에 월세가 500만 원이야. 그러면 10억짜리잖아. 그럼 월세 500만 원을 임대인이 받으니까 그대로 신고하면은 세금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 소득세 많이 나오면은 좀 300만 원으로 줄여준다 하면은 300만 원 줄어들면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그 8억 원이니까 9억 안에 들어가니까 이 법이 보장되잖아. 그 임차인도 도움이 되고 그러잖아. 근데 임대인들이 안 줄여준대. 왜 안 줄여주는지 알죠? 이 법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10년 동안 5%를 넘어서 올릴 수가 없어. 계약갱신 요구 기간 동안에. 임대인들이 더 빠꼼이라니까. 그래서 세금 조금 더 내고 말지. 1년 만에 20%씩 올리려고. 50%씩 올리려고. 거기서 그러니까 세금 더 내더라도 임차인한테 더 많이 받으니까. 세금 500만 원 내더라도 임차인한테는 몇 천만 원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우리 크게 사업을 하는 우리 그 임차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안 줄여줍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것 때문인데요. 그럼 저것도 그 초과되는 임대차도 5%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려야 하는데. 그렇죠? 5%를 넘어도 돼. 이걸로 나올 것 같아, 이번에. 자. 안 줄여준다고 그래. 왜 안 줄여주는가? 세금 안 내고 더 좋을 텐데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더라니까. 이제 안 잃어버리겠죠. 제가 저 얘기해 줬으니까. 안 잃어버리겠죠? 그런 얘기 안 해도 안 잃어버린다고? 자, 우리, 이것은 법인의 임차권은 당연히 적용되죠. 법인의 임차권, 제일 5번.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돼야 한대요. 제일 밑에 6번. 안 되죠. 603페이지. 대항력. 이건 어떻게 돼야 대항력 생기죠? 사업자 등록이 돼야 이 길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이거 좀 주의하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신청일. 등록 교부된 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 언제부터다?
신청일, 이게 중요해요. 신청한 다음 날. 신청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한 때. 예. 그걸로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그걸로 틀리게 나오더라고.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요. 우리, 여기, 여기 2번에 세 번째 줄.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이런 것들은 양수인한테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후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오죠? 승계가 안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연체된 차임 이런 것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거죠? 당연히 공제된다는. 연체 차임은 승계가 안 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보증금의 회수다.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임차권을, 자 보세요.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하에 양도했어. 그러면 이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냐? 임대인의 동의하에 양도했을 때. 그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안 된다라는. 동의하에 양도됐더라도 연체 차임이 양수인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종전 후 임차인한테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똑같아요. 임대인이 양도됐더라도 종전 후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받아가는 거지 새로운 소유자가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거 좀 주의하시고. 보증금 회수다.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이거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 받아요? 확정일자 받아야죠? 이 확정일자는요. 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관련 세무서장한테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아야 한다? 관련 세무서장. 자, 605페이지. 소액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이다. 보증금 중 일종의 소액보증금이다. 이건 서울특별시는 얼마 중에 얼마죠? 6,5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 수도권은 뭐예요? 쭉 나오고. 6,500에서 2,200. 이거 하나라도 알아놓으세요. 이것도요. 환산보증금입니다. 6,500이라는 게. 보증금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환산보증금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4번에, 동그라미 4번. 이건 대지가격을 포함해서 2분의 1의 범위까지라는, 예전에 3분의 1이 했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개정됐죠. 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 갔어. 그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이 최우선 면제금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임차인의 계약갱신에서 나오고, 여기, 여러분들, 우리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임차인은 1년 계약 맺고 1년 단위로 갱신이 되잖아. 그건 재계약이냐, 이겁니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에 갱신되는 것은 재계약이 아니다. 그게 바로 2번에 3번. 608페이지 2번에 세 번째 줄.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갱신되는 기간은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써있죠? 608페이지 2번의 네 번째 줄. 608페이지 2번의 네 번째 줄. 재계약이 아니다라고 써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왜 재계약이냐 재계약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냐면은 10년 범위 내에서는 5%를 넘지 못하거든. 근데 재계약일 때는 제한 없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커요.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5%를 넘지 못해요. 그 다음에 3번에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나오잖아요. 이 10년 기간 동안에는 5%를 100분의 5 금액을 증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이걸 넘지 못한다는 거. 609페이지. 자, 우리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가 맺었을 때 전차인도 이 임차인을 대의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계약갱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게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왜? 3개월 전 했는데 6개월로 작년 10월 16일 날 변경됐잖아. 작년 10월 16일 날 변경됐어요. 3개월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권리금 계약을 맺는데 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 제외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됐어요. 전차인에게는 제외됐죠. 왜? 권리금을 한 번 주면 되지. 두 번, 세 번 더블로 줄 수 없는 거니까. 오케이? 전차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요. 1번에서 세 번째 줄이 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 있잖아,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 여기 지금 609페이지 1번의 세 번째 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그 사유가 있으면은 임대인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써 있잖아.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을 거절할 수 있어요. 권리금 계약을 맺는 걸 거절할 수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알겠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권리금 계약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찾았어요? 거기 써 있잖아. 10조 1항에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인은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써 있죠? 그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위반시 효과다. 위반시에는 자, 그 밑에 이제 위반시 효과.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져야죠. 위반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은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거기다 밀실 치세요. 현재 권리금과 또 신규 임차인과 맺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에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자, 이 동그라미 2번.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 나왔잖아요. 자, 이거 소멸시 후 얼마 걸린다? 종료한 날부터 3년. 자,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가 나왔죠. 방해한 날부터 3년 이랬어요. 틀렸죠? 종료한 날부터 3년. 그러니까 꼼꼼하지 않으면은 3년만 알았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야.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래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뒷장에 넘어가서 예의. 이게 작년 기출 문제죠. 이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거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 4가지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우리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무자력, 자력이 없는 경우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신규 임차인이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거기다 밑줄 치세요. 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 3번에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년에 1년짜리를 빼고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게 틀리게 나왔잖아요. 작년에. 1년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을 받기로 한 금액을 지급했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이 4가지가 작년에 신문에 나왔죠. 자, 적용 제외되는 게 있죠. 여기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근데 전통시장이 여기서 빠졌죠. 그러면 전통시장은 권리금 영세 상인들, 전통시장의 일부 영세 상인들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요? 못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에서 빠졌어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전차인. 전차인에게는 권리금 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3번 해갖고 전차인 써놓으면 좋죠. 전차인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차의무 증감 청구권과 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월세로 바꾸고자 할 때는 얼마 알아보셨어요? 연 12%의 기준금리 곱하기 4.5. 그 다음에 우리 보증금 이거 5%를 넘지 못한다겠죠? 그 다음에 3기 이상 연체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3기.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했고. 나머지 뭐 다 이제 끝났네요. 이것도 문제 2문제 있는데요. 2문제 풀어보고 집합건물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성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작년 기출 문제죠. 자, 기억번. 상가 건물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1년 6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억번 틀렸죠?
자, 우리, 지금 신규 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무자력. 그러면 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거절할 수 있죠? 신규 임차인이 의무 위반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의무 위반의 우려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기억번 하나만 빼고는 다 맞은 거죠? 그래서 답이 5번. 자, 2번. 이게 28이시 문제죠. 5번이. 2017년 2월 10일, 을을 소유 상가 건물, 을이 임대인입니다. 을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 임대인 구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갑이 임차인이에요.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을 임차하여 상가 건물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10억 원이면은 이 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지금 아냐 모르냐를 따지는 거예요. 틀린 거.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 여러분들 이 법이 초과되더라도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계약갱 이 네 가지 암기하자겠는데 이것만 써주고 그건 안 써주니까 또 잃어버렸잖아. 자, 초과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거. 네 가지. 자, 계약갱신 요구권. 또 잃어버리니까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갱신자가 빠졌네. 10년 동안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초과되는 임차권도 10년. 자, 두 번째. 이 뭡니까? 우리 대항력.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도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권리금 회수.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 네 번째, 3기 이상 차임 연체. 3기 이상 차임 연체가 돼야만이 해지할 수 있죠? 차임 연체 시 해지. 자,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 그걸 물어보는 문제야. 제가 볼 때는 이와 유사하게 또 나올 것 같아. 이번에. 2번 문제와 유사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거 적용된다겠잖아. 그러니까 1번 맞았잖아요. 2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 그러면 을은,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임대인은, 을이 임대인이에요. 6개월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적용 안 되니까. 최단기간이 적용 안 되니까. 이걸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6개월로 정했으니까 하면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된다면 임대인은 6개월 주장 못해. 이 법이 적용 안 되니까 이걸 지금 아냐 모르냐서 물어본 건데. 알겠죠? 임대인은 6개월로 정했더라도 1년이에요. 이 법이 적용된다면. 근데 이 법이 적용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적용 안 되니까 이 6개월을 주장할 수 있어. 잘 속아 넘어간다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맞죠?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 갑은 임차인은 X건물의 소유지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어. 적용된다면 신청해. 적용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4번도 맞았고 5번. 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 우선 변제권 없다. 여기. 보증금 우선 변제권 없다. 오케이? 없어요. 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없냐? 잘 들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있죠. 금액이 넘었으면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안 찍어줘. 세무서에서 아예 안 찍어줘. 환산보증금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우선 변제권도 없어. 오케이? 자, 이래서 우리가 두 문제 풀어봤어.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안 찍어준다겠지. 그럼 우선 변제권 없지. 이러면서 생각나거든. 무조건 암기하려면 헷갈리니까. 그렇죠? 자,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건물의 구분 소유, 구분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자, 한동호 건물인데, 소유권이 구분해서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거,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이런 거 다 여기에 들어가죠?
이런 상가 건물도 각 층마다 분양되는 건물 있잖아. 그러면 구분 건물이죠. 그렇죠? 615페이지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어야요 없어야요? 있어야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건 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나 등기가 있어야 합니까? 등기 등록 없어도 성립됩니까?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등기 등록 없더라도 성립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판례 박스 제일 밑에 있잖아요. 판례 박스 제일 밑에 줄에 밑줄 치세요. 구분 건물에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어 아직 집합 건물 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구분 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권은 성립한다 써 있죠. 이게 3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나와. 한 지문에 또 나와. 벌써 3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2013년 판례인데 3번 나왔는데 또 나옵니다. 이거. 등기 등록해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 이러면 틀려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만 있으면 돼요. 그럼 분양계약이 구분행위죠? 건축 허가 신청도 구분행위예요. 구분 건물로 건물을 짓겠다라고 허가 신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구분행위에 속한다 그러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죠? 구조상 공용 부분.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등기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의 취지를 등기해야죠. 표제부를 두는 거죠. 표제부를 둔다는 거. 여기 그런 거 얘기했고, 여기 이 판례, 이 617페이지 판례. 이거 판례 나온다면 여러분들 무지하게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왜 그냥 판례 변경했다는 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건축물자 등에 등록된 시점을 기점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있어서 99년도 판례가. 근데 2013년도에 판례가 변경됐잖아. 판례가 변경돼 갖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거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은 등기 등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자,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당시에는 공용 부분이었어. 근데 나중에 전유 부분으로 개조해 갖고 등록 등기는 전유 부분으로 했네. 그러면 전유 부분이 되냐? 안 된다는 거. 그게 그 위에 판례 제목에다가 밑줄 쳐 놓으세요. 구분 건물에 관하여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당시에 객관적 용도가 공용 부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여 이용 상황의 변경 또는 건축물 대장의 전유 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도 했네. 그렇다고 해서 전유 부분이 되는지 여부다. 소급이란 얘기는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게 나오면은 무지하게 많이 틀릴 것 같아요. 99년도 판례에서는 등록된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한다 있으니까 이 등록이 됐으면 전유 부분이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알겠습니까? 이게 판례가 변경된 거야. 조심하세요, 이거. 잘 색칠해 놨어요? 자, 공용 부분의 귀속이다 해갖고, 구분 소유자의 전원에 속한다는 거. 거기 첫 번째 줄. 원칙적으로는 거기 10조 밑에 바로,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누구 공유에 속한다? 전원의 공유. 근데 일부 공용 부분인 것이 명백한 경우는 두 번째 줄. 일부 공용 부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의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걸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원칙은 전원의 공유인데 일부 공용 부분이 명백한 경우는 그들만의 공유라는 거. 자, 여기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이거 한 5번 나왔죠. 사용은 어떻게? 용도에 따라. 이거 별표였어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그런 거. 뒷장에 넘어가서요. 지분권은 전유 면적의 비례예요? 가액의 비례예요? 면적의 비례. 면적의 비례에다 색칠해야죠. 면적의 비례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다. 그래서 거기에 5번의 제일 끝에 공용 부분은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 써 있죠? 그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거 색칠해서. 공용 부분은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번의 네 번째 줄. 공용 부분만 취득시효 대상이 되냐 이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공용 부분만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죠? 될 수 없다라는 거.
619페이지. 공용부분의 관리,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존행위.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보존행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냐면은 각 구분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판례를 보면은요, 입주자 대표회가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여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내부 규약을 정해놨어요. 그 규약은 무효입니다. 그 규약은 뭐다? 무효다. 제일 밑에 판례. 왜 무효냐? 보존 행위는 누구만이 고유 권한이다? 구분 소유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구분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입주자 대표이다, 관리당이다, 할 수 있다는 얘기, 못 한다는 얘기. 못 한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구분 소유자.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이건 다른 데로 이렇게 대리 행사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구분 소유자만이 고유 권한에 속한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변경은 어떻게 되죠? 공용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죠. 예의적으로 통상지표 결의를 요하는 거 해갖고 A, B 두 가지 있잖아요. 니은번에 A, B. 자, 과다운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라든가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과반수로서 가능하죠. 자, 우리 여기 디귿번이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나올 만한 거죠. 전유 부분을 수직 증축했을 때 이거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전원의 동의. 그러면 하나 더 알아놓으세요. 이 수직 증축한 부분을 분양을 했어. 그러면 그 구분 소유자에게는 대지권이 인정되냐? 대지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직 증축한 구분 소유자, 수직 증축 부분의 구분 소유자에게는 대지권 없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거기 밑에다가 하나 더 써놓았어요. 수직 증축한 구분 소유자에게는 그분을 분양하는 경우 있잖아. 대지권 없어요. 대지권. 그러면 분양대금이 싸겠죠. 분양 대지권 없으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대지권 없다라는 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오케이? 두 가지 알아놓으시고. 621페이지. 공용부분의 부담 수익, 이거 연체료 이런 거 특별 승계인한테 승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용부분의 연체료는 승계, 아니,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승계되잖아. 연체료는 승계 안 되죠.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승계됩니다. 연체료는 승계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판례를 보고, 요즘에 제일 밑에 판례가 나오더라고. 자, 이거,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자, 이 분양권을, 그 아파트를 양수한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이게 중첩적으로 인수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 특별 승계인 뿐만 아니라, 종전의 구분 소유자에게도 체납관리비 채무가 부담한다라는 거.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일 밑에 줄에 최종 특별 승계인만 승계된다. 종전의 구분 소유자에게도 여전히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는 그대로 부담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자기가 양도받아갖고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몇십만 원 냈어. 근데 전 소유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전 소유자. 자기가 그걸 양도받았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승계된 거야. 그러면 이 관리단에서는, 공용부분 한에서는 아무한테나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아무한테나 꼭 마지막 승계인한테만 받아내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해갑니까? 그걸 말합니다. 종전 후 구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소멸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여전히 부담한다. 그 색칠해놨죠? 전유 부분에 설치 흠에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자, 우리 공용 부분은 바깥이고 전유 부분은 집 안이죠. 집 안에서 세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세는 걸로 추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 33평 아파트에 평당 2천만 원이야. 그러면 6억 6천이잖아. 근데 자기의 지금 전유 면적은 25평밖에 안 돼. 에?
그러면 25평으로 5억 원만 냅니까? 아니잖아. 그러듯이 이 전유 부분에 설치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평당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낸다 할 때 25평으로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33평으로 손해배상합니다. 공용 부분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분양대금도 똑같이 그렇게 내잖아. 그러듯이. 그 다음에 여기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분양건물의 하자 담보책임인데 구조 2항 좀 눈여겨봐야겠는데 구조 2항. 구조 1항부터 볼까요? 분양자만 책임져요? 시공자도 함께 책임져야 해요? 시공자도 함께 책임져야죠? 그 다음에 구조 2의 1번. 이게 이제 신설 들어간 거니까 존속기간이 건물의 주요 부분이나 지방공사는 얼마? 10년. 그 다음에 그 밖에 하자는 얼마? 5년. 근데 여기 2항의 1번과 2번을 묶어서 별표하세요.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진행한다? 이게 잘 나와요. 이게 몇 번 나왔어? 인도받은 날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 일부터. 이걸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별표하세요.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인도받은 날부터. 찾았죠?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사용 승인일부터. 이걸 엇갈리게 해갖고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망을 보면은 멸실 훼손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멸실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우리 623페이지.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잘 위에 줄에 수분양자,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죠. 무효죠. 강행 규정. 그 다음에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하자담보 추구권은 3번, 동그라미 3번. 현재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거의 비술차죠. 분양권이 양도되는 경우 있잖아. 누구한테 하자담보 추구권이 귀속된다? 현재 구분 소유자. 동그라미 3번의 네 번째 쪽. 동그라미 4번. 자,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분양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해제에다 동그라미 쳐줘. 동그라미 4번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게 시험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주자 대표인이나 관리단은 하자담보 추구권이 없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을 보면은 이것도 한번 나왔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자, 이거 보세요. 5년 임대 분양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기산점은 출발점은 언제부터냐? 분양된 시점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나왔죠. 틀렸죠. 인도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진행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처음에 입주해서 인도받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 10년이라는 기간은 진행한다고 봐야죠. 오케이? 자,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다. 대지 사용권. 우리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규약으로 달리 정했을 때는 분리 처분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여기 니은번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2번에 니은번. 62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구체적 규정이라고 나오죠? 자, 구분 소유권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거.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만약 분리 처분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분리 처분 금지는 색칠하세요.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은 선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미술 쳤어요?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625페이지. 이 대지 사용권은 분할 청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분할 청구 대상 아니죠? 네 1번. 분할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걸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등기하면 대지권이 돼버려요. 대지 사용권이 등기가 되면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 얘기했고. 뒷장에 넘어가서 관리단 및 관리인이다. 관리단은 조직행위를 거쳐서 설립되는 거예요? 당연 설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의 쓴맛을 보여야 한다 하면 틀려. 조직행위 없이도 당연 설립된다는 거. 구성원이 단원이죠. 구분 소유자가 구성원으로서 단원이 되는 거죠. 627페이지.
관리단은 구성원. 구분 소유자만이 구성원이지 전세권자 임차인은 구성원이 아니에요. 구성원 아닙니다. 그러면 분양대금을 완납했는데 분양등기를 안 받은 자는 구성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성원이죠. 구성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죠. 분양등기를 안 받았더라도. 그렇죠? 관리인. 자, 여기 관리인은 뒷장에 넘어가서 628페이지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10인 이상일 때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10인 이하일 때는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임차인도 들 수 있고, 그 건물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거 얘기했고, 관리인은, 관리위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629페이지. 자, 관리인의 업무, 이런 걸 감독하는 걸 관리위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거.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지피 결의로서 선출한다 써있죠? 임차인은 관리위원이 될 수가 없죠. 규약 및 지피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를 얼마의 찬성? 631페이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죠. 그 다음에 지피 이런 거 632페이지로. 자, 정기관리단 지피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거. 그거 색칠하세요. 정기관리단 지피는 언제 내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자,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전유 부분이 공유인 경우 있잖아. 그러면 의결권을 지정받은 자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되죠. 그러면 의결권을 지정받은 자가 없으면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그러죠. 3번에 동그라미 2번. 3번에 동그라미 2번 나왔죠? 자, 4번.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그렇죠. 전운의 동의가 있을 때. 하나 더 알아놓으세요. 전운의 동의가 있을 때는요. 잘 들어봐요. 원래 소집 통지 사항만 의결해야 하는 거거든. 원칙이. 근데 전운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 통지 외유 사항도 의결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원래는 통지 사항만 의결의 대상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전운의 동의가 있으면은 통지 사항 외유 사항도 의결할 수 있다라는 거.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있듯이 통지 안 해도 되듯이 전운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 통지 사항 외유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633페이지. 여러분들 전유 부분이 여러 명이 공유일 때는 의결권을 한 사람만 갖는 거죠. 그래서 지분별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러면은 그건 무효입니다. 의결권 행사는 무효죠. 자, 의결 방법이다. 통상 의결 방법은 과반수 결의로 한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특별 의결 정족수는 얼마죠? 4분의 3. 4분의 3을 요하는 것이 5가지. 5분의 4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 2가지. 서면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는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죠?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뒷장에 넘어가서 결의 취소소.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죠,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혹시나 한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결의 소집 방법이나 결의 절차가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된다든가 결의 내용이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결의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의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거 이 안날부터 6개월, 결의 한 날부터 1년 거기다 색칠하세요. 언제 내 결의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날부터 6개월, 결의 한 날부터 1년. 그것 좀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635페이지. 의무 위반죄에 대한 조치다 해서 구분 소유자 의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됐을 때, 이랬을 때 그 행위의 정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2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해야죠. 거기 써 있죠?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관리인이나 지정된 구분 소유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소송 제기하려면 관리단 지피의 결의가 있어야죠.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죠. 과반수 결의. 자, 전유 부분은 사용 금지 청구. 이건 4분의 3의 결의를 얻어서 반드시 소로서 행사해야죠. 소송을 제기해야죠. 얼마의 결의를 얻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분의 3.
자, 뒷장이 남아서. 구분 소유권의 경매 명령 청구다 해갖고요. 이것도 4분의 3의 결을 얻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렇죠?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를 신청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의무 위반자인 점유자가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를 얘기하죠. 전세권자는 이거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 반환 청구 하려면은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해요? 4분의 3. 재건축 및 복구다 해갖고 638페이지. 재건축 결의를 얼마의 찬성이 있어야죠? 5분의 4. 그러면 여러분들 일괄 재건축하고자 할 경우 있잖아. 여러 동을. 그때도 각 동마다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5분의 4. 각 동마다. 오케이? 여기 판례 박스를 보면은 재건축 결의 비용 분담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 결의는 무효죠. 거기 두 번째 판례가 나오잖아요. 단지 내 여러 등의 전부 일괄 재건축할 때는 각 건물마다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써 있죠. 639페이지.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다. 반대자가 있어요. 그래도 결의는 통과됐어. 그러면 반대자에게 서면으로 참가 여부 확답을 요청하는 최고권을 날려야죠. 서면으로. 그러면 최고기간이 2개월이 지났는데도 확답이 없어. 재건축에 불참가를 회답한 걸로 보죠. 그럼 불참가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최고기간 2개월 지나고 2개월 이내에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권이 생기죠. 현시가로. 매도 청구권이 생기죠? 그것을 연결시켜서 아시라는 거. 자, 그거 얘기했고, 복구다 해갖고요. 우리, 공용 부분이 멸실돼서 복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복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죠.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5분의 4.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합건물법을 정리했는데 문제 풀어보고 10분간 쉽시다. 문제 풀어보고. 자, 우리 4절 문제 4절. 자, 세 문제. 1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았네요. 대표권 제한할 수 있는데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1번 맞고 2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말도 안 되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겠죠? 등기가 필요 없다겠잖아요. 그러면 2번 틀렸죠. 3번. 관리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지표를 소집해야 한다. 맞았죠?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이 제공된 것이 명백할 때는 그들만의 공유에 속한다겠죠. 원칙은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건데 일부 공용 부분이 명백한 경우는 그들만의 공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번도 맞았죠.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맞았죠? 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한다. 그런다고 그랬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만 있으면 성립한다겠죠? 공용부분의 사용은 비용 부담은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사용 때문에 틀렸죠. 사용은 용도에 따라라고 그러죠. 사용은 어떻게? 용도에 따라. 시험문제 잘 나와 이거. 2번 틀렸어요. 3번. 공용 부분은 취득 시후 대상이 될 수 없다겠죠? 4번. 관리인의 선임 여부 관계없이 보존행위는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구분 소유자만이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보존행위는. 구분 소유자는 구약, 공정증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전유 부분에 불리하여 대지사용권 처분할 수 없죠? 그렇지만 달리 규약으로 정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2번의 답은 2번. 3번. 틀린 것은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오케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은 전유 부분에 한정된다 그러죠. 2번.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죠? 구분 소유자의 전원의 동의로 소집한 관리단지표는 소집 절차를 통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런다고 했잖아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듯이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사항, 위의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겠어요.
자,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요. 인도받은 날부터요. 뭐가 사용 승인일부터죠? 공용 부분 뭘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못해.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부터 암기하자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별표 해봤자 소용없어. 머릿속에 들어가요.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부터. 4번이 틀렸죠?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이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대지의 공유자는 그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지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공용 부분이나 대지 사용권은 분할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도 맞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와 실명법이 남았죠? 네, 두 개를 1시간 동안 또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